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소식들이 있었죠.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소식부터 또 어제 코스피는요 8,500선을 돌파하며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머니왕 2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채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용준 위원 그리고 민정욱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요. 다음 주 시장 전략부터 종목까지 상담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용준 위원과 얘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저희가 설 연휴 이후로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또 이번 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저희는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섹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시황을 말씀드릴까요? 시황 간략하게 간략하게 짚어보고 하고, 섹터 예.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일정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일정은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이 관련 주주 중에 흐름을 보시면 좋은데 제가 노란톡방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정이 다가올 때는 이미 기대감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일정 전에 미리 공략해서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급등 시에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선 상법 개정안 이슈가 빠르면 2월 말, 다음 달 3월 초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상법 개정안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로봇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갈 거야 또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2차 전지에 어떤 종목을 하는지 또 로봇주에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증권주로 하는지 보험주로 하는지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지수가 오를 때 다 같이 오르면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모 현상 느끼지 않으시려면 일정대로 확인하시고 각 섹터에 가장 강한 종목들 찾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주도주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그죠. 이제부터 이제 조명을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일정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일정,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정만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스테이블 코인에는 어떤 종목, 제주은행하고 카카오뱅크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도 말씀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 일정은 다소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좀 상법 개정안 일정이 어제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의 법안에 대한 일정은 2월 말 3월 초로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빠르면 이달 말, 즉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굉장히 핫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 관련주 정도 20% 정도 여러분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은데 일정 말씀드리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를 한다. 어제 기사거든요. 어제 넥스트마켓에서 급등 나왔던 섹터가 지주사, 또 금융주, 보험주, 또 상한가도 많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작한 상법 개정안의 중심이 되는 지주사, 금융주, 보험주 이런 쪽
종목들은 월요일까지 훈풍이 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보험주와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일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여러분 이제 보통 일정이 다가오면 소멸되는 경우도 많고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이슈는 단발성 이벤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증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고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다는 거는 가장 큰 거는 배당에 대한 이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기회에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단발성 이벤트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방송에도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도 말씀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인 지주사, 증권주, 보험주가 없으신 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가장 강한 흐름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을 말씀드리면 법사 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2월 말 3월 초 예정이었는데 2월 말에 바로 다음 주에 하겠다고 지금 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지주사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 금융주 중에 높은 종목.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험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험주의 탑픽도 제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보험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니까요. 아마 보험주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물론 은행주도 나쁘지 않고 증권주도 나쁘지 않지만 증시가 좋을 때는 소외가 더 많이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힘들면 굉장히 소외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시장의 중심에서 자부심 가질 수 있게 제가 관련 섹터와 종목을 방송과 공개 방송과 노란톡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한번 보험주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이 종목 보시면 되는데 종목명도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제 원픽입니다. 한화생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주 중에 상한가가 4개, 5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봤었던 종목 중에 한화생명 종목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우선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이고 전일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목요일날 상한가 갔죠. 제가 수요일날 방송하고 단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던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SK증권 그 전날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보험주의 수급이 갑자기 쏠렸어요. 그래서 하나생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최근 지난주에 금융, 증권주가 단기간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선순환 흐름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생명, 보험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생명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 굉장히 여러분이 봤을 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자리에 시세가 나온다고 항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교육을 시켜드린 첫 번째가 재료가 있고 섹터가 있고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의 대장을 찾을 때는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신고가 종목을 많이 노려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도 그저께 상한가를 간 거고 하나생명도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분봉을 보시면 오후에 돈이 오전에 돈이 들어온 이후에 오후에 횡보하고 밀리지 않고 계속 있다가 종가에 상한가를 굳혀주었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굉장히 큰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생명을 먼저 다음 주 월요일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주사 중에 한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방송했는데 유용준 맨날 한화 이야기만 하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화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큰 수익과 대응을 했기 때문인데 작년은 저한테는 한화오션이 그런 종목이었고 올해는 지주사인 한화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바로 MTN에서 한화를 말씀드렸는데 지주사가 상법 개정안이 되면 수혜를 받는 업종이 물론 증권주도 있고 보험주도 있지만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하나라는 종목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지난달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하고요.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한다는 이슈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노란 구간인데 하나라는 종목 자체가 자회사들이 굉장히 잘 가죠. 하나오션도 1년 동안 300% 올랐고 하나에어로는 500% 올랐고 하나 시스템도 급등. 다 좋은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수 하나가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데 그 모멘텀의 기점은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 전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야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을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가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할인율부터 밸류업까지 긍정 재료가 굉장히 많고 자회사들의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모든 섹터의 종목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하나오션 갖고 있죠. 방산의 하나 시스템, 하나 그리고 우주항공의 하나 에어로도 하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종목 보시면 좋은데 지금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상법 개정안 이슈가 있고 지금 보시면 급등 이후에 횡보하고 되돌림 자리입니다. 뭐 이런 말도 컵앤핸들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급등하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만약에 정고점인 13만 8,900원 돌파한다면 단숨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15만 원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증권사 목표가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돌파하면 그 다음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다음 주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는 저의 픽은 하나생명, 보험주의 픽은 하나생명, 그리고 지주사의 픽은 한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 그러니까 보험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섹터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도 볼까요? 네네. 두 번째 섹터는 제가 그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3,000이 가게 된다면 네.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는데 코스피가 지금 5,000에서 6,000을 가게 될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딱 두 개밖에 없죠. 시총 1등과 2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배가 너무 아픈데 실제로 갖고 계신 분 많이 안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질투하거나 배합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코스닥 시총 1등, 2등도 한번 보시는 게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코스닥에 대한 이슈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5,800까지 갔지만 코스닥은 이제 1,100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코스닥 5,000 간다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긴 박스권 장세인 시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코스피가 5,000 돌파한 이후에는 완전히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는데 기사를 봤더니 코스닥이 3,000 간다. 보시고 3,000닭이네요. 3,000닭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시작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코스닥 3,000 가. 그러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금이 이동돼야 되는데 그 자금의 중심에는 해외로 나갔던 투자 자금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공적 자금이 이전엔 코스닥 종목을 핸들링하지 않았던 이런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등과 2등 상위 탑10 종목 중에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기사를 봤더니 코스닥 150 지수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이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답은 이미 남아 있어요. 정부와 여당의 증시 부양책, 증시를 계속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 정비화 강화를 하고 있고 코스닥 목표는 3,000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자금 그리고 해외로 나갔던 유동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 또한 코스닥 ETF에 뭉칫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코스닥 시총 1등 종목인 에코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좀 고려한 이야기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49,900원까지 떨어질 때 삼성전자를 말씀드렸거든요. 횡보는 6개월 했지만 삼성전자가 급등 나오는 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에코프로 횡보할 수 있고 좀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수 이슈가 있으면서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한 달 만에 갔거든요. 80%가 올랐는데
횡보를 한 달 정도 했죠. 다시 한번 그저께 양봉을 보여주고요. 이것 또한 상승, 횡보, 돌파의 시점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혹시라도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지수와 같이 편입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뻔한 에코프로 말고 로봇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로봇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30개가 넘는데 그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로봇주 보시는 분들은 지금 흐름에서는 어떤 종목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뭐 사면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옥석가리기를 하는 시점에서 유일하게 안 빠진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이후에 시총 상위의 ETF 흐름을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코스닥의 모든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2차 전지와 로봇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도 한꺼번에 살펴볼까요? 마지막 섹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은 원전인데요. 이걸 빨리 말씀드릴까요? 천천히 할까요? 네,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원전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우리기술 보시면 좋은데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SMR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한국과 미국 원전 협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기술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항상 하나투자증권 상한가를 잡아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의 원픽은 우리기술인데 작년 6월에 두코바니 5호, 6호 원전건설의 본계약을 한송과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조금 더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강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총 큰 종목이 안 간다 이런 생각 완전 버리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공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둘 다 경책적 이슈로 더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과 다음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섹터까지 정리해봤으니까요.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또 특별 출연을 해주셨죠. 민정우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 인사부터 해주시고요. 세 가지 섹터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 방송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평일 맨날 오후 방송에서만 좀 뵙다가 주말 방송은 오늘 시청자분들 좀 처음 뵙고요. 일단 뭐 시장은 뭐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미증시 역시 어제 뭐 한 1% 가까이 상승을 좀 해 주었는데 이유는 뭐 간단해요. 트럼프가 여태까지 관세에 대한 정책을 좀 위법적으로 결정을 좀 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좀 나오면서 증시는 좀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발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한 10%의 관세를 다시 한번 좀 매기겠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주 초반 약간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또한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가 다음 주에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 충격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란 이슈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이슈는 그냥 단기성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 섹터가 좀 한번 흔들릴 때는 저가 매수세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크게 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미증시보다 더 강한 증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예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이 뭐 5,600포인트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뭐 6,000포인트도 머지않아 좀 도달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 역시도 뭐 1,100포인트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좀 질주를 좀 해가는 모습인데 1,000포인트 위쪽으로는 지수가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탄력을 한번 받기 시작을 할 경우 상승 탄력을 상당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뻔하죠. 코스피는 뭐 반도체 대장
큰형, 작은형,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이끌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수급 변화가 분명히 소부장 쪽으로 반도체 섹터로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증시를 견인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뭐 정부에서 3,000포인트 육성을 좀 하겠다. 라는 발표를 좀 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쏠리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1,1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바라본다는 건 약간 조금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1,500포인트, 2,000포인트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 40에서 7, 80%의 안정적인 상승 여력은 코스닥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는 우리는 비중 베팅을 해가면서 투자, 계좌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활용을 좀 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구간대를 잘 활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시장은 뭐 크게 뭐 그 발목을 잡을 만한 악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고 주식 투자를 접근하면은 수익을 만들기가 상당히 쉬운 장세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눈 감고 마우스 클릭을 해도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 갈 수 있지만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때는 나만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업종들이 시장에서 선순위에 들어서면서 가장 강하게 시장 이슈를 받을 수 있는지 종목보다는 업종을 먼저 선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어떤 섹터 위주로 봐야 되는지도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섹터 봐야 되나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는 퓨리오사 AI 관련 섹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 sek터가요. 작년 4월 달, 5월 달에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관심을 한번 받아줬어요. 거진 뭐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뭐 100%, 200%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시장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정부 정책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한 10개월, 9개월 가까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1월 초반, 1월 후반, 그리고 2월 초반 들어서면서부터 매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발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좀 이쪽 섹터는 보아야 하냐면은 이제 퓨리오사 AI 쪽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온 뭐 K-온디바이스, 그다음에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국가 사업으로 육성을 좀 하겠다 말을 좀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용화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달이에요. 그러면 2월 중순서부터 시장 수급에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초 중반까지 좀 시장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해 갈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가지고 국산 NPU의 이제 공공 부분 활용도 확대를 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단 정부가 재정, 그다음에 금융 지원도 지금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주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 산업부가 연내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팹립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투자 펀드 역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어마무시한 자금이 이쪽 섹터로 슬슬 이제 쏟아지면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비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 AI 시대에 이제 반도체는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산업 경쟁력이죠.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선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국가 안보도 동시에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과 예산, 제도 등 뭐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수혜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대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관련주 4x4의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주에 한번 좀 공략을 이미 좀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4월 달까지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1월 중순서부터 외바닥을 잡아놨고요. 매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2월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서서히 안착을 해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121선 안착을 했다는 게 이 앞전에 지지 라인대를 명확하게 받았었던 자리인데 올라갈 때는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자리죠. 그렇죠? 그 라인대를 안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 조정 국면은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 시점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한 위치대인데 지금 요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잘 보시면 매수 수급 들어왔고 어제 쉬었고 다음 주부터 언제든지 눌리면은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눌릴 경우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경우는 또다시 단기간에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x4는 앞으로 다음 주 이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나우 아이비 역시도 퓨리오사 AI 관련주 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좀 하나예요. 이 종목은 이미 상승 탄력을 이 앞전부터 작년 하반기서부터 서서히 태우고 있었습니다.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수급은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위치대예요. 단기 쌍고점이 걸리긴 했지만 영망치형 양봉 캔들로 마감이 좀 되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 했을 때는 언제든지 박스권 상단까지 단기 수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를 뚫기 시작을 할 경우는 또다시 신고가 랠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엑스페릭스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이 종목도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중요한 저항대를 안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준비를 좀 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분명하게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좀 쉬는 모습인데 다음 주 이후부터 언제든지 상승 탄력을 받고 세 종목 유사한 흐름으로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퓨리오사 AI 첫 번째 섹터 살펴봤는데요.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섹터까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살펴볼까요? 예, 좀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전 sektor를 보셔야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에서 선순위 섹터로 선정을 좀 안 해놔가지고 그동안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1월 중순서부터 선순위 섹터 쪽으로 슬슬 좀 들어오려고 하는 수급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원전 섹터에 대해서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원전은 일단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민간 원자력 협력 강화를 하겠다. 라고 일단 뭐 미국 쪽에서 확인이 좀 되었어요. 그로 인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위치대고 미국 뭐 국무장관이 민간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뭐 핵 추진 잠수함 조선 그리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해 가지고 한국의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는 발언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정부 정책 수혜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위치대라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AI 혁명이 불러온 전력 대란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SMR 소형 원전이 반드시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일단 뭐 AI 반도체 이슈가 이 정도로 강하게 형성이 좀 되었을 경우 뒤따라서 원전 쪽 SMR 관련주들이 시장 관심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 뭐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SMR 설계사들과 직접적으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체결에 대한 수혜를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위치대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이러한 원전 동맥이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전 하면은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오후 방송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만들고 있으면서 랠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1등 기업인데 오히려 지금 후발주자로 에너지만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한국 한정기술 이러한 애들이 이미 급등을 좀 해가면서 큰 시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위치대.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대형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가가 무겁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지만 달리기 시작을 할 경우 상승 탄력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로 인식을 하셔도 좀 되실 것 같아요. 앞전에 주가 상승이 탈렸을 때는 주가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는 뭐 50% 상승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100% 이상 상승 흐름은 기본적으로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신고가 랠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대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성 파워텍 역시도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박스권, 단기 고점 박스권 국면에서 지금 그 박스권 국면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요. 지금 거래가 없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약간 쉰 다음에 또다시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 역시도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지만 거래 없이 상승한 위치대으로 박스권 하단 국면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타점을 노린 다음에 신고가 랠리를 노려보셔도 되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섹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이 1,500포인트 간다, 2,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가 움직여야지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지금 거짓 대장주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에요. 2차 전지 섹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리튬 가격이 2026년 1월 기준으로 14만 위안,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 위치대입니다. 작년에 뭐 LG, 그다음에 LNF,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단기 악재성이 좀 시장에서 발생이 좀 되었었는데 그 악재는 이제 모두 회복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상황 설명만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쪽은 뭐 수급은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고 공급 제한 전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의 가격 지지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위치대예요. 중국에서도 27개 채굴 허가가 좀 취소가 좀 되어 있고, 뭐 CATL의 이제 지안, 시아우 광산 활동 역시 중단이 좀 되어 있으므로 공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수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6년 ESS 시장은 일단 뭐 전년 대비 33% 올해 33% 이상 성장을 해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이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185기가와트 C에서 2035년 1200기가와트 C로 거진 한 6배가 성장이 됩니다. 그렇죠? 거진 뭐 한 10년 동안 6배 성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연평균 50%씩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섹터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애들 관련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좋아하는 기업 중에 좀 하나이고 뭐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최근에 많이 냈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 국면에서 18만 국면에서 걸려있는 위치대이고 지금 이번 주에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또다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얘는 여기서 이제 외바닥은 잡았고요. 다음 주 이후서부터 쌍바닥 잡히는 자리를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면은 이 앞전 저항대 국면 돌파 흐름이 조만간에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으므로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1,500포인트,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분명히 빠질 수 없이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가면 따라가는 애예요. 그렇죠? 그냥 줄줄이 그룹주이므로 얘 역시도 21선 지지를 받고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위치대인데 에코프로 달리기 시작하면 따라갈 겁니다. 그럼 앞전 고점 국면까지 상승 여력은 기본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가면은 또 따라갈 거예요. 이 기업 역시도 21선 지지받고 있는 위치대 앞전 고점 국면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다음에 신고가 랠리까지도 노려보면서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우리 시장은 뭐 하나 뭐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발목을 잡을 만한 악재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방향성만 명확하게 잡아두시고 시장 보시면은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전략 잘 챙겨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이 고민하던 종목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번호 나가고 있어요.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고요. 지금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네. 9,420원에 10%요. 네, 하나투자증권 9,420원에 비중을 10%시군요. 네네. 매수가 보니까 혹시 이번 주 그러니까 최근에 네네, 매수를 어제 하신 건가요? 잡았습니다. 상법 개정안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어제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제 매수를 예. 하셨군요. 자, 예. 증권주 앞으로도 더 좋을지 오늘 또 앞서 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용준 예.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잘 하셨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잘 보셨으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하나투자증권 말할 때 안 사시고 왜 어제 사셨어요? 네네, 지난번에 저 못 봤습니다, TV를. 챙겨서 보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네.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아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 이슈가 이제 어제죠. 20일 날 장 마치고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통 이제 재료가 나오면 재료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또 재료가 나올 때 한 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종목도 나쁘지 않고 매수가도 나쁘지 않으나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여기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그때만 공략하셨다면 지금 수익률이 30%는 넘었을 건데 그게 좀 타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목표가를 두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좀 중기로 보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일단은 특별한 목표가는 없고요. 네네. 일단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자시니까 우선 제 생각인데 추세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일정은 지금 보니까 이번 달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일정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 재료가 우선 단기적으로 소멸되지만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수혜는 중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증권주, 보험주, 지주사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달 정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추세 라인을 그어보고 21선이나 5일선 라인을 잘 확인하시고요. 홀딩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중장기 투자 굉장히 어렵잖아요. 급등도 나오지만 네네. 급락도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으시고 종목도 좋고 섹터 좋으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첫 선생님 번째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투자증권이었고요. 매수 가격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하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한화오션입니다. 매수가는 13만 7천 원 그리고 비중 40%인 종목인데요. 이제 이번 달 2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수익 중인 상태인데 1차 목표가 얼마로
세어볼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민정업 위원님, 목표가 얼마 세어볼까요? 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종 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중에 좀 하나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보고 일단 조선업종의 한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면은 저라면 요 종목을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도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뭐 현재 신고가 랠리를 뭐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좀 보여져요. 조선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한 2, 3개월 소외돼서 그렇지 업황 자체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뭐 실적 개선세, 뭐 수주 증가세가 계속 나타나주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시장에서 또다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좀 하나예요. 근데 얘가 조만간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경우 15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시장에서 형성이 좀 될 테고요. 그러면 17만 원 국면까지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려보면서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위험 관리는 12만 6천 원. 12만 6천 원을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또 한 2, 3개월 정도 좀 쉬었다 움직여질 수 있거든요. 업황이 좋기 때문에 뭐 꺾이거나 시세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때는 12만 6천 원대를 잡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오늘 하나오션 문자로 살펴봤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6천 원 그리고 목표 1차 목표가는 17만 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까지 빠르게 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힘스입니다. 매수가는 6,800원, 비중은 15%인 종목입니다. 힘스 이제 반도체 검사기기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손절을 하면 손실이 꽤나 큰 상황인데 그래도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이용준 위원님 힘스 어떻게 보시나요? 힘스 사실 제가 잘 몰랐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힘스라고 하셔서 현대힘스를 잘못 말씀하셨다 생각을 했었는데 힘스란 종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OLED 종목인데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놓치고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을 보면 물론 6,800원의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하고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매수가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6,800원 여기고 지금 3,000원이니까요. 마이너스 폭이 50%가 넘어요. 근데 저 시청자님께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힘스는 지금이 마지막 지지라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봤는데요. 힘스 같은 경우는 2025년, 즉 작년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42억 적자가 났는데 그나마 재작년은 2억의 흑자로 마무리했지만 아마 이 비용들이 작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적자 됐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상 지지라인이고 그렇게 되면 시청자님께서는 그럼 혹시 상패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실 텐데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22%이고요. 유보율이 1100%잖아요. 즉 말씀드리면 특별한 가장 큰 악재가 나오진 않는 이상은 그리고 작년에도 흑자였으니까 재작년 흑자였으니까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중이 약간 방금 15%라고 하셨는데 힘스를 손절할 게 아니시라면 지금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조금씩 분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가를 낮추시고 목표가를 수익 내에서 매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에서 매도한다 이런 전략, 즉 손해를 줄여가는 전략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한다면 손실이 꽤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손실의 폭을 조금 적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를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잡아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데이터 솔루션이요. 데이터 솔루션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200원에 20%입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매수가 5,200원, 비중 20% 맞으시죠? 예.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한 달 정도 됐겠네요. 한 달 정도 되셨군요. 예.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매수가랑 종가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산을 한 개 딱 만들고 내려봤어요. 어제 거래가 맞아요. 폭발하고. 예. 어제 잠깐 튀었다가 주가가 다시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어떤 예. 종목일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민정욱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동안 좀 고생 좀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예, 일단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IT, 인프라 공급업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예전에 일단 5G 관련주로 좀 들어갔었던 종목 중인데, 일단 뭐 통신 업종 자체가요, 일단 뭐 시장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업종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뒤에서 따라가는 일단 뭐 선순위 종목들, 업종들이 상승을 해가면은 뒤에서 뭐 따라가는 업종 중에 하나로 인식을 좀 하셔야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져요. 그만큼 보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중기 바닥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손절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시간 보유를 하면은요, 다시 한번 5,800원 상승 흐름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주가 걸릴지 2주가 걸릴지 그거는 장담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닥권에서 계속 물량 테스트를 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놀리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위치대인데, 본격적인 상승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5,800원 구면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약간의 시간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조금 만들어가 보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시장 메인 섹터 쪽으로 좀 종목 교체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 솔루션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한 달 정도 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손절할 걱정은 잠깐은 넣어두셔도 되지만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정해본다면 5,800원까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잡아주셨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5,8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나무기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599원, 그리고 비중 40%인 종목입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클라우드 쪽의 종목이고, 최근에 굉장한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6,000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용준 위원님, 네. 이 종목 진짜로 6,000원까지 상승이 나올까요? 알면 저도 하고 싶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6,000원을 본인의 디폴트 값으로 갖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추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미 수익 구간이시니까 6,000원을 갈 수도 있지만 10,000원도 갈 수도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5,990원에서 밀릴 수 있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재무제표도 봤더니 올해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나무기술 차트 잠깐 보면 매수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돌파 매매를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5일선과 3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또한 제가 노란톡방 항상 이런 말씀드립니다. 수익이라는 게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서 챙기는 게 중요하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들은 그 시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악재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기술 굉장히 좋아 보이나 목표가를 정하지 말고요. 우선 월봉으로 보면 4,500원이 1차 저항이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더 올라가면 6,000원 넘어서 10,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제 생각인데 목표가는 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면서 추세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무기술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또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조금 상승이 잘 나왔을 때 추가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수익으로 연결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전화로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원익 홀딩스를 샀는데 조금 네. 높게 샀었나 봐요. 계속 매수가가 떨어져. 얼마실까요? 43,300원이요. 43,300원 매수가고요.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20%요. 20%군요. 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로봇 기대감으로 많이 또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예,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샀었거든요. 그렇죠. 팔방미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법도 한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건지 민정욱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감사해요. 종목이라고 해서 샀는데 자꾸 네. 빠져서 속상하시겠어요. 예. 네. 일단은 원익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일단 이 약전에 일단 로봇주 중에서 거진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한 3주 동안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위치대예요. 근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이 이제 상위에 있는 애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신고가를 또다시 또 가고 있는 모습도 시장에서 발생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뭐 시세가 끝났다. 고점 신호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점을 잡아놓으면은 또다시 돌려나갈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는데 위험 관리 리스크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는 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보면은 20주선을 오랫동안 좀 태우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오랫동안 좀 이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 주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20주선을 지지를 받는데 만약에 20주선이 이탈된다 했을 때는 밑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선을 지지를 못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두고 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요 라인 때 지지받고 돌려나가기 시작을 할 경우 빨간색 이동평균선인 22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1, 2주 안에 결정 날 것 같아요. 이게 살아나서 돌려나갈지 아니면 조금 오랫동안 조금 더 시장에서 소외가 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21선을 지지받기 시작을 할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려보셔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48,000원. 48,000원 국면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고 21선 안착 여부를 다음 주부터 조금 체크를 하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원익홀딩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홀딩스였고요. 이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21선을 지지한다면 목표가는 한 48,000원까지 세워볼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우진이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26,000원에 30%. 네, 우진, 네, 매수가 26,000원에 비중 30%이시군요. 네. 17,000원에 사가 3만 원에 한번 팔고. 그러셨군요. 예, 팔고 또 내려오기는 26,000원에 샀더만 조금 비싸게 샀는가 봐요.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 그런 종목이군요. 네네. 자, 이 종목도 원전 쪽 종목이고 앞서 이제 두 분이 원전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주셨거든요. 우진이라는 종목도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지 이용준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용준 위원님.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도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으세요. 3만 원. 예.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잘 되신 거예요? 텔레비에서 눈좋아 보러 가기는 팥을 샀습니다. 17,000원에 그때. 그러니까 사승 친거 잘한 거죠. 매도를 3만 원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거의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죠? 1월 27일이 최고가가 36,000원이니까 예. 시청자님 고수 같으세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다시 공략하셨는데 혹시 공략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전이 개한다 해서 무작정하게 할매가 샀습니다. 원전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우진도 있고 우진 엔텍도 있고 뭐 한전기술도 있는데 우진 한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인가요? 네. 그때 우진이 눈좋아 보라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차트 네. 보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우선 어제 종가가 27,300원이고 시청자님 네. 사신 가격이 26,000원이니까 여하튼 간에 네. 현재는 수익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더 갈 거라고 우선 보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기술이랄지 우리기술이 다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오전에. 네. 지금 말씀드리면 SMR에 대한 이슈, 원전에 대한 이슈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장에 우진을 사셨으니까 우진 또한 그중에 한 종목이고 그리고 어제도 상승폭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상승이 14%까지 올랐으니까요. 29,000원까지 가가지고만 내려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31,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네. 이거 오래 갖고 가실 거예요? 오르면 좀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오래 가져가도 좋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갖고 가는 것은 추세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월요일 날 우진 같은 예.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 네. 한번 월요일에 한국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또 확인하시면 되는데 올라가면 목표가는 고점이 36,600원이니까요. 36,000원이요. 네, 거기가 한번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예. 네, 그걸 돌파하면 쭉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밝은 시청자님 덕분에 저희도 힘이 나네요. 우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36,000원, 36,00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우진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이어가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3만 원이고요. 비중 35% 종목입니다. 일단 문자의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2차 전지가 좋다 하는데 예전 가격만큼은 안 온다고 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본전만이라도 되찾고 싶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가격대를 보니까요. 보유하신 지 꽤나 오래되셨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앞서 민정우 의원님 2차 네. 전지 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남겨주셨는데 33만 원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면은 뭐 에코프로와 같이 뭐 소외 없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앞전에 제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렸었죠. 그렇죠? 뭐 ESS 시장 성장세도 여전하게 굳건하게 성장이 좀 나타나주고 있으므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앞전 저항대 국면이 26만 원은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이 좀 형성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러면은 다음 저항대가 30만 원 국면에 가면은 또 다시 2차 저항이 형성이 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뭐 손절을 뭐 하실 필요는 솔직하게 없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회복세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국면이니까 이 앞전 52주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좀 노려보면서 3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위쪽까지 보려면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뭐 종목 교체하는 의견을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뭐 노려보면서 30만 원 국면까지 상승은 노려보겠다. 그러한 전략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종목이죠.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지금 손절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30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30만 원 선에서 다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5,300원, 비중 30%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투자 매수를 하시고 보니까 굉장한 실력자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이 종목 전망 어떨까요? 이분 자랑하시려고 보내시는지 않았을까. 네, 앵커님 보신 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실력자신 것 같으세요. 많고 많은 반도체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국한되어 있는 거고 제가 슬쩍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확인하시고 공략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차트는 기본적으로 보셨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랄지 향후 방향성을 다 보고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올해건 내년까지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이분은 45,300원, 만약 이분이 지난주에 이 구간에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신 거라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시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다 높다는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 종목을 통해서 수익으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분 또한 50이 신고가를 한참 넘은 시점인 45,300원을 지난주 공략해서 57,400원까지 지금 노려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더 갈 거냐? 얼마까지 갈 거냐,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월봉으로 봐도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인 57,400원을 보고 있는데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저는 항상 종목을 드릴 때 단타를 드리더라도 재무제표를 확인하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예상치를 확인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어떤 종목의 재무제표는 2025년, 6년, 7년 예상치가 나와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상치가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훨씬 더 중장기 투자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은 313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폭발적으로 딱 봐도 2배 이상의 성장을 856억인데 더 놀라운 거는 2027년은 또 2배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 4배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를 두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신성 ST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46,500원, 그리고 비중은 32% 종목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높게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민정욱 위원님. 자, 뭐 신성 네. ST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관련 주 중에 좀 하나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럽의 뭐 채무 보증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 역시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애가 선두에 설 수 있느냐고 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권 보면은 어떤 놈이 가장 먼저 돌파하느냐. 그 놈이 선두 종목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중기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주가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46,000원 국면까지 지금 반등이 가능할 걸로 좀 보여져요. 근데 그 위쪽으로 매물이 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매수가 오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 정도 오면은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주요 지지 라인 때에는 36,000원. 36,000원을 지지 못 받으면 또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36,000원 그리고 46,000원 왔을 때는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36,000원, 목표가 46,000원쯤 됐을 때 이제 종목 교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종목을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방 메디컬 살펴볼게요. 매수가 보시면은 8,400원, 그리고 비중은 6%인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지 6개월이 넘으셨다고 해요. 목표가 얼마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용준 위원님, 네. 이 종목이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동방 메디컬 제가 딱 종목명을 들으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종목인가 이거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들었지 못했던 종목은 사실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8,400원인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손절보다는 홀딩 의견 드릴 텐데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종가가 지금 8,120원이거든요. 근데 지지부진하지만 매수가는 썩 나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홀딩 하신다면 목표가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이유는 시장의 중심의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을 작년엔 166억, 올해는 230억, 내년에 299억.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기업 이익의 예상치를 내는 종목들은 그만큼 탄탄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방 메디컬 손절보단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보니까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 구간 지지 구간이잖아요. 7,000원은 깨지지 않는 거다. 하지만 지금 깨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전 부분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다만 급등이나 상승은 지금 섹터에서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동방 메디컬 지금 좀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손절보단 기다림이 더 유효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두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1만 9,500원, 비중은 30%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다라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민정욱 위원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주들이 지금 뭐 얘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보유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로봇 업황이 끝난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시총 상위 로봇주들이 달려나갈 이유도 없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돌려나갈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실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거래 없이 눌렀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나갈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하는 건 61선을 지지를 못 받을 경우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 그 가격대가 지금 9만 원대. 9만 원 자리가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 21선과 61선 중간에 있기 때문에 1, 2주 안에 다시 한번 21평선을 안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를 올라타지 못하면은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다시 상승을 좀 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 추가는 솔직히 30%시니까 뭐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현 물량 가지고 다시 한번 22평선 안착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 두시고 안착할 경우 다시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국면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노려봐도 좀 되실 것 같은데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단 올라갔을 때 추후에 올라갔을 때 평단 낮추는 작업을 한번 해 가시는 전략이 좀 효율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지지 라인 잘 설정하셔서 목표가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도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종목 AS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용준 위원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연휴 전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고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벌써 두 자릿수 수익률인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이요. 상한가 전날에 콕 집어주시고 바로 다음 날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두 종목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네네. 우선 카카오뱅크 혹시 지금 들고 계신 분 계시다면 우선 홀딩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바로 머니왕 첫 방송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AS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월 7일 날 말씀드릴 때 가격이 매수가가 25,550원이었는데 매일 올랐어요. 제가 이제 가장 좋은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차트는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올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그런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카카오뱅크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상향이거든요. 어제 고점이 29,500원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면 수익률이 11% 이상은 났을 건데 지금 이제 매도하시고 익절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저를 통해서 또 노란톡방의 카카오뱅크를 잘 대응하고 계시거나 수익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용준 말하면 그 다음날 급등, 상승, 여하튼 간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좀 이때 말씀드리고 5일선에 타고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카카오뱅크 끝이 아니고 이러다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주면서 시세를 한번 분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우선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이슈도 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매도하신 분 계시다면 그분도 잘한 것, 홀딩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한번 다음 주 시세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제가 명절 때 18일 날 바로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엊그저께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18일 날 말씀드리고 바로 상한가 그 다음 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저는 상한가 가는 종목 하루 전에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안내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이렇게 좀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게 이날 공략을 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직도 3일선과 5일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은 앞으로 이제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거고 증권주가 어제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았지만 증권주, 보험주, 뭐 생명주, 다시 증권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이 훈풍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만의 이슈가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수혜도 봤는데 두나무 지분의 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시대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고 상법 개정안 이슈도 있고 또 증권주, 증권업이 활황하는 시장에 증권업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물론 전 노란톡방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또 수익 대응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자리에 수익 챙기기 굉장히 중요하다. 더 갈 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생길지 모르는 악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카카오뱅크와 한화투자증권을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참 좋으시겠지만 놓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3표 시멘트 그만 이야기 하잖아요. 3번 상한가 갔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이제 과거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는 이용준과 함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제가 그저께 상한가를 잡았다고 해서 그걸 막 부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앞으로 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 확인하시면 제가 이제 MTN의 노란톡방을 한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소통을 잘 하시면서도 제가 드린 종목을 통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후에 공개 방송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 방송 들어가실 분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과거의 3표 시멘트라든지 오늘의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도대체 왜 올랐을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노란톡방을 통해서 방송 이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정욱 위원의 AS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종목을 지난 연말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저점에서 진입을 했으면 지금 200% 육박하는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여전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바이오로 LNC 바이오도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요, 완전 저점에서 공략을 해주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131%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최근에는요, 한울 바이오파마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도 이제 얼마 전에 소개를 해주셔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챙기고 있는데 이 한울 바이오파마도 삼천당 제약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부탁드려요.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하반기 때 내 오후 방송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저만액 만드는 기업인데 비만 치료제 이슈가 붙어가지고 시세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보실 때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에요. 단기간에 지금 크게 상승을 좀 해가지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업황에 대한 성장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성장세가 2030년까지 매년 30%씩, 32%씩 성장세를 이어가는 섹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세 하단 국면에서 접근을 좀 해두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또다시 신고가 랠리가 언제든지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라는 전략을 잡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고 한 달 동안 조금 횡보는 좀 했지만 두 달째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가고 있어요. 지금 저점 국면에서 매수가 국면에서 19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타나 주었지만 위쪽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달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이 기업은 22평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죽었다고 볼 수는 없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노려보면서 지금 65만 원 국면이지만 72만 원 국면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리토 관련주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리토가 올해 성장세가 여전하게 지속이 좀 되는 섹터 중에 좀 하나이고 이 제품이 일단 마진율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40% 이상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업의 이익치를 확연하게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 중에 좀 하나예요. 근데 그 LNC 바이오가 그 리토 관련주 중에 대장격인 종목 중에 좀 하나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 이 종목 역시 작년 하반기 때 추천을 좀 드렸었고 단기간에 한 50% 상승을 한 다음에 120평선 지지받고 또다시 달려나가면서 지금 1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삼천당제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난주서부터 제약바이오 애들이 한동안 조금 쉬었고요. 다시 한번 22평선 안착하면서 돌려나가기 시작하는 애들이 시장에서 서서히 발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관심을 또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업도 이번 주 장대양봉 뽑으면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거래 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쉰 다음에 추가적인 랠리가 또다시 언제든지 나타나 줄 수 있다. 14만 원 국면까지 22평선 꺾이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노려보는 전략으로도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한올 바이오 파마, 바토클리마비라는 임상을 지금 임상 3상을 2건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갑상선 임상 역시도 2건을 준비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올해 임상 이슈가 줄줄이 한 5건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삐끗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임상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이고 지금 신고가를 준비 단계에 있어요.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는데 지금 뭐 17% 좀 상승이지만 이 앞자리는 계속 20%, 30%, 40% 추후에 상반기 때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 종목 AS 마무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로 얼마 안 돼서 세 자릿수 수익률을 챙기고 있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민정우 위원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이요. 시장 주도 섹터에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을 좀 선호를 좀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누적 수익률 요즘 만들어가고 있는 게 한 200% 정도는 그냥 손쉽게 만들어가는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주도 섹터에 대한 투자 정보 얻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그렇죠? 카메라 휴대폰 켜시고 QR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올라올 겁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방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좀 되실 것 같고 대신 이제 인원수 제한이 좀 있어요. 인원수 제한이 차면은 또 못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민정우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를 바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용준 위원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이니까 다음 주에 때 와야 되니까 약간 중기 종목으로 큰 종목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에코프로 BM 혹시라도 중장기 하시거나 큰 파동과 큰 하락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어제 종가가 21만 3,500원이에요. 어제 에코프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차피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증권사 목표치는 24만 6천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고요. 저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은 15만 원 보시고 중기로 대응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민정우 위원의 유망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갖고 나온 종목은 퓨리오사 AI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좀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기업은 뭐 AI, 바이오, 뭐 헬스케어에 대한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운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1조 원 규모의 공동개발 사업하고 2조 원 특별회계, 인재 양성의 정부 정책 수혜주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2월 중순서부터 매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장대 음봉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을 거친 다음에 지금 다시 13,000원대를 소화를 해가면서 주가를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매물대 소화를 지금 빠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신고가 랠리가 추후에 다음 주 이후서부터 빠르게 형성이 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 아까 QR코드 보이시죠? 그렇죠? 그거 찍고 들어오시면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수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17,000원 국면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용준 위원님.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방송 끝나고 바로 할 건데 오늘의 주제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상한가 이 주제로 할 테니까요. 하단 확인하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공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후 1시입니다. 민정호흡위원회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사 AI에 관련 투자 정보를 얻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1시입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시작하니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주말을 알차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